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출신 이제 처음입니다. 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인데 우리 나이로 이제 70살인데요. 네. 이제 267대 교황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 교황의 이름은 레오 14세로 명명이 됐습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82년에 사제가 됐고 오랫동안 페루에서 빈민 사목을 했고 또 페루로 귀화해서 페루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을 했고요. 네.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인 첫 교황 탄생이라는 의미도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좀 했네요. 네, AI 영상 자기가 교황 모습을 해가지고서 논란을 빚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예상 외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조금 좀 표현을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 베팅 사이트에서 이 10위 바깥 10위 안에도 거론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예상 외고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이 오늘 새벽에 분석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 하에서 그 전임 교황이 굉장히 개혁 성향이 강했죠. 그래서 가톨릭이 진보하고 보수 간에 좀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중간 중도 인사를 절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첫 군중들한테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평화와 모두 함께 있기를 해서 그런 이제 통합 같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콘클라베 이틀 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다는 소식으로 첫 번째 소식 문을 열었고요. 다음은 미국과 영국의 첫 번째 무역 합의 선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합의라고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숫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트럼프가 상당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네.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발표는 됐는데 예상대로 큰 틀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몇 주간 세부 내용이 협의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조금 좀 서둘러서 좀 뭔가 좀 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협상에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네. 예로 들게 하려는 그런 기색이 읽힙니다. 네. 좀 서둘러서 합의를 했다. 이런 기색이 읽힌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자동차 관세가 25%였잖아요. 근데 10%인데 이게 10만 대 하나인 거죠? 그렇죠. 연간 네. 10만 대 할애서만.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가 10%가 기본선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네.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동차는 25%. 이거는 이제 품목 관세죠. 이거를 없애는 대신 10만 대에 한해서 10% 기본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네.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25%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대신 미국 농산물 같은 걸 사고 그다음에 이제 보잉 항공기도 한 100대 정도 사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미국 쪽 얘기입니다.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도 당초에는 25%였는데 이게 이제 철폐가 됐고 무관세를 그렇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이제 로트닉 상무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나머지 관세 문제도 추가 협의가 된다. 사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많이 안 풀린 겁니다. 트럼프가 영국하고 좋은 거래를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일부 국가에는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압박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관세 10%는 하한선이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시장에 형성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첫 번째 상대로 비교적 좀 쉬운 상대를 골랐다라는 그렇죠. 평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시장이 긍정적이를 바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죠. 그렇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스위스에서 이제 첫 공식 접촉을 하는데 트럼프가 금주말 접촉이 잘 되면은 중국에도 관세를 낮출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145%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세가 낮아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뉴욕타임스가 미국하고 중국 소식통이 그러더라 하면서 이르면은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중국에도 145%죠. 이게 한 50%대까지 낮춰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일종의 앞으로 향후 협상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하는데,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보도만 나왔고 아직까지 뭐 여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는 이 고위급 중국과 미국 이 고위급 회담에서는 좀 탐색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좀 기대감은 한껏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곧 뭐 네. 시진핑하고 통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 그러게요. 하는데, 중국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이 조금 초조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이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위성 인터넷 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네. 그 미국 정부, 그다음에 국무부 같은데 그 내부 메시지 같은 걸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잇따라서 이 스페이스X 인터넷 스타링크가 이제 그쪽에서 허가가 됐는데, 그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 같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관측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 예로다가 레소토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프리카 소국이죠. 지난달에 50% 수익 관세를 발표한 지 2주도 채 안 돼서 돌연 스타링크 서비스를 허가를 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 내부 메모에 이제 적혀 있던 내용들이 보도가 된 건데, 레소토가 뭐 협상 과정에서 스타링크를 허가한 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적혀 있나 봐요. 네, 지금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네. 해외 공간들에게 이렇게 메모를 보내는 게 이제 그걸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위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압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링크를 사도록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국무부에서 논평을 요청하니까, 스타링크는 전 세계 5지의 인터넷 연결해서 혁신적 역할을 하는 미국 제품이다. 따라서 애국적인 미국 사람이라면 성공한 미국 기업이 특히 중국 경쟁사를 제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네. 백악관 측에서도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느냐, 뭐 이런 네.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네요. 그렇죠. 네. 대변인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공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스타링크를 이제 노골적으로 민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어떤 이해 충돌도 용납하지 않을 거다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 추가적으로 마무리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기술 전문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가, 이 스타링크는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항상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머스크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좀 이런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접근권을 얻도록 그 행정부가 옹호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좀 백악관을 좀 두둔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이 LNG 사업 참여를 위해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위해서 본격 협의에 착수한다. 이게 현지 매체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 3월에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일본가 이제 방문했고, 그때 태국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 에너지 차관이 최근에 미국도 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차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지분 참여 같은 것도 아마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가동이 되면은 매년 많게는 한 500만 톤 정도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측하고 실무 협상을 시작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정부 간에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됐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에너지 차관 얘기가 자기네 그 국영기업 2군데에 대해서 그 접촉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에너지 안보 문제도 그렇고 태국이 아시아 LNG 허브가 되는 목표도 우리가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그 사업성 타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동에서 태국으로 LNG가 오려면 한 25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알래스카는 그보다 절반이면 올 수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알래스카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 네. 라는 사람인데 지난 3월에 한국, 일본, 뭐 태국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참여하도록 요청했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압박한 거죠. 네. 아시다시피 지금 태국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적지 않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 원 정도 무역 흑자.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에서 지금 36% 상호 관세를 맞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연계해서 이제 미국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쯤에 이 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재무부와 상무부가 트럼프가 지시한 국부펀드 설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니까 국부펀드 설립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골치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네. 조금 좀 이렇게 골머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이제 이 백악관 내에서 이제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지를 두고 조금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CBS 보도를 보면요, 국부펀드 설립 계획서가 이제 재무부하고 상무부에서 마련을 해서 백악관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 내부에서 특히 재무부의 접근 방식, 이게 이제 돈을 좀 조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소통들의 귀띔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국부펀드 설립을 왜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미국 의회 조사국 여기는 이제 초당적인 보고서를 내는데요. 사실 국부펀드라는 거는 이게 그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게 대부분인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다는 걸 이제 CRS 보고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가 이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만들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을 겨냥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전략 투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국부펀드가 있으면 이제 자기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도 이거 관련해서 성명을 낸 게 보면 국가안보, 경제안보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이제 이런 트럼프의 속내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보호 이런 걸 강조했다. 근데 이제 국부펀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네.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뭐 그런 걸 벤치마킹한다 이런 관측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 외신들은요, 네. 백악관이 뭔가 이제 벤치마킹 했을 텐데 프랑스하고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한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프랑스 국부펀드는 BPI 프랑스라고 명칭이 있는데 정부가 소유한 그 공공투자은행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는 이제 국부펀드가 3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게 무바달라죠. 이 경우도 이제 사실상 당국이 이걸 통제하면서 경제 다각화, 지속 가능 성장 목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항공우주, 인프라 같은 전략 부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이제 주도를 하는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미국 국부펀드가 이렇게 뭐 계획대로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방어적인 성격도 띌 것이다 이런 관측도 그렇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함께 외국 자본 견제라는 그런 성격도 띈 걸로 관측됩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외국 자본이라는 건 뭐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이죠. 트럼프가 지난 2월에 그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 서명한 것도 보면 이제 중국을 지칭을 했죠. 중국이 뭐 전략 산업에서 뭐 첨단 기술, 미국 지적 재산권 같은 걸 이제 빼내가기 위해서 뭐 아주 노력한다는 건 이제 그걸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부펀드가 이제 설립이 되면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거라는 관측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가만히 그 속내를 살펴보면 칼끝은 중국을 향하는 경우가 그렇죠. 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있죠. 폴 애킨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취임을 했고 친가상화폐 인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알트코인 이제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는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새롭게 XRP하고 다지 현물 ETF 승인 이제 결정이 이제 승인 요청이 이제 올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그 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금방 승인이 되겠구나 했는데 조금 다음 달로 그 승인을 늦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는 그 규제
지금 기존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 17일, 15일로 이제 연기가 됐다는 건데 일단 신임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좀 중요한 결정으로는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업계에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올해 안에는 무난히 승인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알트코인 현물 ETF가 확대가 된다는 게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권 진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자금 유입을 본격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폴 애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상화폐 규제 점검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좀 친가상화폐 인물이다. 그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었죠. 바이든 네. 행정부가 너무 규제를 한다는 쪽에 대한 그런 불만을 그동안에 드러내 왔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SEC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불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업계 혁신을 눌러왔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겠다고 앞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회가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의회 지원을 안 받아도 우리가 충분히 자령권이 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기존의 규제가 대립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자기는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 쪽을 더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 외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지난 1월에 네. 그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이 최대 5천억 달러 투자해서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 내 아주 대단히 데이터 센터 발표했죠. 단지를 네.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의 글로벌 확장판 같은 걸로 해서 각국 이런 걸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이 오픈 AI for Country네요. 예, 오픈 AI for Country로 되어 네. 있는데요. 지금 이쪽 그 오픈 AI 쪽에서 이제 블로그에 공지를 올렸는데요. 여러 나라로부터 스타게이트 같은 AI 인프라 구축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그 이른바 파리 AI 서밋 때 그때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초기에는 한 10개국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근데 어떤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우호적 방식으로 오픈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AI 시스템 구축을 돕겠다는 겁니다. 네. AI 기술 이점을 좀 동맹국들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뭐 이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스타게이트하고는 별개로 또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의지인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중국 견제 쪽 성격이 그렇습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부사장 얘기가 지원 방식이 국가마다 다를 거다. 물론 이제 어떤 그 국가마다 AI 이게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다. 그리고 해당국 상황에 고려한 맞춤형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던 그 시각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민항기들이 파키스탄 영공을 비행했다. 이게 뭐 뒤늦게 좀 알려진 건가요?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인도에 대한 그 비판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파키스탄군 대변인이 그저께 브리핑하면서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게 이제 파키스탄으로 날아오는 그 시점에 파키스탄 영공에 국내선 하고 국제선 민항기 57대가 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예, 비행기도 이 사람 있었다는 얘기는 거죠. 네. 한국도 그렇고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태국, 중국 항공사들도 비행 중이었다. 그래서 자칫 승객 몇천 명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국제선 항공편이 뭐 취소되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조치는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네요. 지금도 뭐 네. 그 계속 그 뭐 공격이 서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건데 조금 전에 네. 이건 뭐 조금 이거하고 사안이 다른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기자들이 그 인도 파키스탄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충돌은 그들만의 그고 우리와는 무관하다. None of our busines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는 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완연히 이제 안으로 그 구버드는 그런 모습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인도 파키스탄 충돌과 관련돼서는 저희 뒤쪽에 경제홍콩 시간에 김찬한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을 오늘 또 모셔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 또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 양극화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유층 지출이 경기 침체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를 갈 거를 좀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제 제목이 부자를 응원한다 이런 그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침체 유발 요인이 아주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미국도 뭐 사실상 침체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그 부유층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해서 이른바 홀로 침체를 막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뭐 빈부 격차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소비 지출 흐름 양극화가 최근에 좀 더 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 비즈니스 네. 인사이더가 이제 최근 2년에 그런 그 소비 지출 흐름의 양극화가 좀 심화됐다는 거고요. 저소득층, 중산층은 훨씬 더 움츠러드는 방면에 고소득층은 주가도 좋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도 견고하기 때문에 소비가 좀 폭넓게 탄력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 월마트가 원래 좀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고소득층 그 고객들이 판매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패스트푸드였는데 저소득층 중산층 대신 꽤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그 소비 패턴의 변화도 이거하고 연계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고소득층의 소비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한다. 물론 뭐 고소득층이 예전에도 뭐 비싼 것들 좀 샀겠지만 뭐 경제 침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그러니까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쪽에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갑을 좀 조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월가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고소득층이 이전에 비해서 소비에서 확실히 더 많은 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무디스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5천만 원이 넘는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30년 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디스의 그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부유층이 미국 경제 열차를 운전한다.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그 정도가 더 커졌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소득층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할 것을 공화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네.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 보면 개인 소득 25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뭐 500만 달러면 세금 구간을 신설하겠다. 좀 더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곳곳에서는 징후가 감지되지만 주요 지표에서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게 최근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뭔가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여기저기서 지금 침체 징후가 있는데 이게 지표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봤던 이른바 좀 정통 지표 말고 사사로운 지표도 그동안은 별로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침체 징후가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상하다고 굉장히 나오는 하드 데이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건 실업률도 상당히 그렇고 탄탄하다. 뭐 네. 기업들 뭐 내부 소비 투자 같은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뭔가를 좀 이게 좀 근거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뭐 관세 수입 통계라든가 라스베가스 같은데 호텔 예약률 그리고 이제 트럭, 철도, 화물 운송량 같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잘한 자료들까지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지표가 별로 없는 점이 좀 걱정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도 비전통적인 지표들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도 그랬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오고 있는 지표가 탄탄하면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게 또 이코노미스트들은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게또 그래서 있겠죠. 시티그룹 네. 속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행동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행동이 좀 변해도 그게 지표에 반영되는 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지 않았던 이런 비정통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른바 시차 인플레 지금 그 관세 영향 같은 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런 시차 인플레도 월가를 상당히 성가시게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침체 가능성이 지난 몇 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보세요? 그동안에도 뭐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핌코 네. 댄 이바신 최고 투자 책임자 이 사람은 월가에서 상당히 말빨이 먹히는 사람이죠.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회견한 게 발간이 됐는데 미국 침체 가능성이 지난 몇 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자기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관세 충격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좀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핌코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단기물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국채 노출을 조금 높이긴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의 시장 변동성, 그다음에 재정 악화 전망 같은 거 고려할 때는 미국 바깥 국채가 더 매력적이라고 자기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달러가 위상을 잃을 것이다라는 것도 뭐 예측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네요.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집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자기는 10%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고일 관세가 좀 철회될 걸 기대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마 유지할 거다 했는데 트럼프도 그런 걸 뒷받침을 했죠. 네. 하지만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죠. 철회되거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네. 시장하고 연준 반응을 좀 보면서 뭔가 좀 조정할 텐데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철회될 가능성은 없고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건 좀 알려진 사실인데 그 시점을 대거 앞당기기로 했다고요? 빌 게이츠가 1955년생입니다. 네. 교황도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원래는 한 20년 자기가 죽고 나서 20년 동안 그 재단을 더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훨씬 앞당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을 다 거의 대부분 다 기부하고 20년간 기부하겠다. 그리고 2045년 12월 30일에는 재단을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를 글쎄요, 그러니까요, 했네요. 참. 네. 애초에는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죽고 나서 2000년에 이제 멀린다 전체하고 네. 이제 설립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20년 더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했죠. 네. 그랬는데 2045년까지 2배 이상을 추가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 자금 중에서 충당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워런 버핏 40% 이상이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부자로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년간 특히 임산부 어린이 사망 줄이는 거, 그다음에 소아마비하고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 감염병 퇴치, 빈곤 해결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AP는 게이츠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한 1,070억 달러, 한 150조 원 정도로 네. 추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 게이츠 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직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특히 이제 국제개발처 네.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격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제원조 삭감이 식량, 의약품 부족, 전염병 상걸로 이어질 수 있다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을 죽이는 건 참 보기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이 국제개발처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모잠비크에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병원에 그걸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오인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HIV 감염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 감염된 아이들 한번 직접 만나봐라. 상당히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기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